안녕하십니까. 김경수가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한 사건,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자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묻지마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주장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묻지마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간추려 보면, 맨 먼저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문재인은 여론 조작을 몰랐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정치권에서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선거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후보가 모르는 이 같은 중요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명수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여권,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여론조작 사건이 유죄로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텔레그램입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그 비밀 문자 전송 체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같은 여론 조작이 없느냐, 이 같은 여론 조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지금도 이런 여론 조작이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집권 여당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인데, 사법부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판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고 탄핵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삼권 분립을 깨부수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소위 독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과연 이 여론 조작을 몰랐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선거든 선거에 나가본 후보, 국회의원 누구나가 모두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많은 선거에 나가는 많은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SNS상에 여론을 움직이는 방법,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렇게 댓글 조작을 할 수 있구나.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거 캠프 내에서 일부 SNS 팀이라고 하죠, 몇몇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정도 수작업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국정원 댓글 작업은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다라는 데서 심각했고, 그 다음 드루킹 댓글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천만 개의 댓글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규모의 차이에서 국정원과 드루킹 댓글 사건은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여론 형성, 메시지, 그 다음에 돈, 선거에서 필요한 돈의 흐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참모라도 후보 모르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17년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원 댓글 조작이 크게 문제가 됐던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하면서 매일같이 붙어 다녔던, 한 달 가까이 매일같이 붙어 다녔던 문재인 후보에게 이 같은 여론 조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선거 캠프를 수사하게 될 때, 선거 자금이나 이런 돈의 흐름을 수사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게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후보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이나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에서 자신을 위해서 여론 조작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발생을 했는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사과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뭐 입장 밝힐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의 후보를 수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후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정권이 퇴임한 뒤에 본격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 책임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에 의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검 이전에 경찰과 검찰이 5개월을 수사했는데 사실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 오히려 묻어주기 수사를 한다라고 해서 특검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허익범 특검이 이 김경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당시에 김경수가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의혹이 생길 때 김경수는 이틀 정도 모든 언론과의 통화도 끊고 이틀 정도 잠적을 합니다.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주요 부처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강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김경수가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책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선에서 이게 드루킹 댓글 조작이 막아질 수 있다면, 김경수가 나서서 자신이 모두 덮어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면 김경수는 덮어 썼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근데 그게 덮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덮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드루킹의 자작극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김경수로서 막아질 문제가 아니다. 아예 김경수마저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김경수가 최측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라는 생각,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건 김경수 선에서 막아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출마를 강행하고 이걸 무죄로 밀고 가야 한다. 그런 전략을 짠 결과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당연히 어떤 선거 캠프든지 이 같은 대규모 여론 조작 같은 이런 중요한 건을 후보 모르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으며 어느 수사기관이 믿겠느냐라는 상식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김명수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텔레그램입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제가 국회에서 당시에 김경수 의원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과 연락을 할 때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바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문자나 톡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을 문자로 하거나 톡을 하는, 그리고 전화를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문자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콜백을 해주지 않길래 제가 만난 김에 김경수 의원에게 물었던 겁니다. 왜 문자를 했는데 전화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당시 김경수 의원이 저보고 자신은 문자를 잘 보지 않는다. 텔레그램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자신은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텔레그램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는 그런 SNS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뭔데? 라고 물어서 텔레그램을 설명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저는 텔레그램을 지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 댓글 사건이 터지고 김경수와 드루킹, 그러니까 김동훈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그 메시지 10여 건이 나왔는데 그게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경수가 그 소위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드루킹 측에 자신이 직접 댓글을 조작하라라고 또는 묵인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많은 주장들이 엇갈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그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텔레그램으로 김경수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그 메시지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에는 드루킹이 김경수들어 킹크랩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김경수가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 부분을 챙겨달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런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많은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정황 증거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1년 6개월을 끌면서 재판부까지 바뀌면서 재판부의 판단도 모두 엇갈렸는데도 이게 2심에서 유죄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김경수와 드루킹이 적어도 묵인 내지는 지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유죄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대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여권의 많은 사람들, 특히 추미애와 김어준이 사실은 이 댓글 조작 사건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댓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나쁜 비판적인 댓글이 너무 많다라고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이 김어준이고, 그 김어준의 말을 듣고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드루킹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 추미애와 김어준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 잘못된 판결이다, 김경수의 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불신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판사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사법부를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느냐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법부를 불신합니다. 사법부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개혁해버려야 된다, 썰어버려야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야당은 야당의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떤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도 사법부를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깨부수자는 것이거든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자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야당, 소위 보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도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죄가 된다,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한쪽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면은 그 선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법원 무죄를 야당에서는, 보수에서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보 일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썰어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이 같은 여론 조작이 없느냐,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투개표에서의 부정선거,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선관위 직원 3,000명의 직원의 눈을 모두 속여가면서까지 투개표 부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투개표보다는 이런 여론조작, 또 선관위의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기 식의 선거관리, 이런 부정선거를 막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런 여론조작, 국정원 댓글 조작에서도 드러났고 드루킹 댓글 조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북한에 의해서 해킹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중국의 댓글 부대가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거의 드러났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산하의 한 기관의 직원이 SNS 상을 통해서 이낙연을 비방하고 이재명을 지원하는 그런 SNS 활동을 벌였다고 해서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이낙연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건 여론 조작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규모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론 조작은 일어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소위 편차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도 조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중국, 북한을 비롯한 이 외부에서의 선거 개입, 여론조작, 그 다음 우리 내부에서 국가기관,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국방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작 개입, 그 다음 각 캠프 내에서 지금 이재명 SNS 지원팀에서 보듯이 각 캠프 내에서 이런 여론조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가장 먼저 첫째는 투개표 부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000명이나 되는 선관위 직원들의 눈을 모두 속여가면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집단들, 국가기관이나 뭐 사적기관이나 그런 많은 기관들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그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윤석열이 말하는 압도적 정권 교체, 지금 야당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많은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보여줘야 내부 고발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고 싶더라도 성큼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일을 시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가 사실은 이 컴퓨터 공학의 전문가입니다. 하버드까지 유학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투자 프로그램까지 자신이 직접 만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지금 국정원 댓글 조작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한 특검이 허익범 특검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여당 측에도 압력을 가해서 지금 이번 선거판에서 외국 또는 외부로부터의 여론 조작 또 내부에서의 여론 조작 이걸 막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 뭐 이준석은 송영길과 어제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과 협력을 해서 이런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을 막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이런 부분들을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곧바로 나서야 한다. 지금도 여론 조작을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김경수의 여론 조작 대부분 확정 판결을 두고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막 묻지마식 주장,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